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문제. 지금부터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인데요.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한덕수 대행의 그 본인의 지금 이게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윤석열의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십니까? 뭐 한덕수는 그동안 이제 내란 대행으로서 충실히 해왔는데 네. 마지막 방점은 헌법의 최후 보루라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그들의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를 하기 위한 임무를 네. 꽂았는데 네. 그 꽂는 가장 주된 세력이 누구였냐면 윤석열이다. 그것을 대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파면된 상태인데 대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대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예. 대행이라고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총리죠. 뭐. 그래요?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의 윤석열의 대행이었고 그동안 행태를 보면 궤도를 이탈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헌정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공직자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당사자였고 수장이었죠. 궤도를 한참 이탈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완규 카드가 한덕수 대행의 선택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좀 혹시 그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네.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임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천 인사들을 할 때 이완규를 그 당시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완규는 3명 저거 그때 얘기 그때 그렇죠. 그때 얘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전에 그렇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완규를 추천했는데 이완규는 지금 잘 알듯이 윤석열의 친구이고 최은순, 그러니까 윤석열의 장모의 최은순을 변호했던 인물이었고 네. 이거는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아, 그럼 조한창 현 재판관 전에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조한창 전에 이완규를 먼저 국민의힘에서 꺼냈다는 얘기죠. 꺼냈었죠. 그런데 그래요? 그건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어허. 헌법 수호의 인물이 아니다 이것은. 예. 그러면서도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었어요. 재판관도 아니고 소장으로. 소장까지도 그런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의도가 절대 보였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아니 이제 그 당시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그 소장이 물러나고 네.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소장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도에 소장 얘기까지 그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까? 그렇지는 그 않고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한 거죠. 그 헌법재판소까지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던졌던 거였는데 네. 사실 그런 의도가 깔렸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완규는 결국은 대통령 모시였기 때문에 이완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국회 추천 몫이로 국민의힘 추천하려고 했던 몫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좌절되니까 이제 대통령 몫으로 지금 이제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럼 이미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이 내란 세력들의 그 동안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도 상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요? 당연히 지금 내란 세력들이 헌재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거고 그것은 국민의힘과 일정한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 얼마 전에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 2명을 한덕수 총리에게 지명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정한 어떤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봐야십니까? 물밑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그렇죠. 한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 어제 아무튼 지명 소식을 듣고 혹시 국민의힘 쪽은 혹시 좀 대화 나눠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요? 또 저의 파트너인 박형수 수석이 좀 상을 당해서 부친상을 당해서 이제 오늘쯤 연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거네요. 근데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은 그 피의자 신분 아니에요? 피의자죠. 제가 이완규 법제처장은 뭐 윤석열의 친구이고 오랜 지인이고 아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12월 3일 내란이 있고 12월 4일 날 안가 회동이 있어요. 안가는 대통령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4명이 회동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란 이후에 자신들이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회동을 한 거면 그 이전에 이미 내란과 깊숙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그 당사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까지 했던 사람이고 예. 내란 방조와 관련된 피의자로 지금 돼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피의자는 뭡니까? 헌법을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람 아니에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어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냐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왜 진행되지 않았냐? 윤석열이 파면된 이전과 이후가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이 구속된 이후에 풀려나면서 내란 수사가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 그 아니겠습니까? 시점부터 네. 거의 그러니까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완규가 왜 헌법재판소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죄인도 피할 수 있는 소도가 헌법재판소일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수사 이완규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의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소도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 지명을 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하고 가처분도 내겠다는 네, 거죠. 내야죠 당연히. 예. 근데 그게 지금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 전까지 이게 뭐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은 예. 유권 해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은 선출된 권력만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가 선출된 권력인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했던 거고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총리가 무슨 선출된 권력입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입법조사서뿐만 아니라 헌법학자들도 이미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네. 총리이기 때문에 추천권이 없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헌법재판소가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 정족수할 때 국회 3분의 2냐 과반수냐 얘기할 때 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의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근데 뭐 그 최성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할 때도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그 임명 계속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법리상 이게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지킬 의지가 있느냐, 태도가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과 한덕수는 유연적 위법적 행태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 설령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무슨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밀어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거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국회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지만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네. 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예.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겠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와도 안 받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법은 그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렇죠. 기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접수된 날이 아니라 제출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출한 날부터 뭐 며칠 지나면 20일 이내에 예. 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 네. 그걸 넘으면 10일 이내에 재승부를 요청해서 안 되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한 있잖아요. 30일 정도 되면 이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예. 그 조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총리는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인하고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혹시 뭐 재탄핵 얘기 혹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까? 당 안에서?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유연적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 상당히 강하고 민주당 안에 있는 많은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이 궤도 이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그 이완규 법제처장의 국민의힘 당적 보유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당사자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혹시 당 차원에서 파악된 건 없습니까? 네, 그 당적은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피의자예요. 그리고 그 안가회동에 갖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 이후에 휴대전화를 바꿨잖아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 아니에요. 예. 그 보면은 그 행태 자체가 헌정질서 유린한 당사자가 아니겠냐라는 의혹이 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다 공개가 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기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이완규는. 그 대통령이 친구가 파면됐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대통령을 잘 못 모셨구나. 그럼 자기도 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염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오늘 법사위 회의가 있잖아요. 네네. 이완규 법제처장이 오늘 출석한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는 오늘 봐야 되겠는데 지금 예. 법사위가 열리는데 예. 헌법재판소에 아마 사무처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대부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오늘 나오고 아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입장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무처장이 아마 중립적인 태도로서 그냥 두리뭉술이하게 얘기하겠죠. 예. 그래요. 네.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좀 그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었던 친구가 대통령이 파면되면 거기 같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정도도 안 되는 공직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